안녕하세요. 유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목이 동사가 문장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배울 구체적인 내용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영어에는 동사마다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그 나눠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 5형식 배웠었죠. 1, 2, 3, 4, 5형식. 그 문장의 형식마다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장에 쓰이는 동사에 따라서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리고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3형식도 배웠었죠. 그래서 3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이 어떻게 구별하고 그리고 뭐가 있는지 그걸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5형식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이 1형식 문장이었죠. 동사 뒤에 물결 나오면 1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결에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물결, 그리고 부사가 나와도 물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도 물결. 이런 걸 1형식 문장이라고 했죠. 그때 쓰는 동사를 이제 우리가 1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 나오는 문장이 2형식 문장이라고 했었는데 보어는 대부분 형용사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동사를 2형식 동사. 그 다음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 나온다고 했었죠. 이때 쓰이는 동사를 3형식 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문장이 4형식 문장이죠. 그때 명사와 또는 대명사가 연속해서 2번 나오는 문장이 4형식 문장이었는데 그때 쓰이는 동사가 4형식 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어, 목적 보호 나오는 문장이 5형식 문장.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나왔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이제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1, 2, 3, 4, 5형식 동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문을 잠깐 보면서 하죠. 첫 번째 이제 1형식 문장 예문입니다. 자, I work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문장 끝났어요. 이거 1형식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동사를 1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동사마다 각각의 형식에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줘야 돼요. 이걸 안 지켜주면 문법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문장에 주어 다음에 빈칸 나오고 여기 동사 뭐 쓸까?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부사가 나왔어. 그리고 문장이 끝나. 그럼 몇 형식 문장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몇 형식 문장이에요? 부사로 끝났으니까 1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때 써야 될 동사가 1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 동사에 해당되는 걸 보기에서 찾아서 쓰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동사의 종류만 적당한 게 아니라 뭐도 적당해야 돼? 해석도 적당해야겠죠. 그래서 해석도 맞고 동사의 종류도 맞는 거.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자, 주어 다음에 족이 나왔던 동사 워크 써볼까요? 워크가 지금 1형식 문장에 썼으니까 이게 몇 형식 동사라는 얘기야? 1형식 동사라는 얘기겠죠? 이 1형식 동사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품사 뭐 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1형식 동사인지 알면 우리가 여기에 써야 될 품사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보기에 1번 명사 이렇게 되면 몇 형식 문장이 돼요? 3형식 문장이 되죠. 그래서 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장은 3형식 문장인데 동사는 1형식 동사?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두 번째, 보기에 형용사. 그럼 이게 몇 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동사 뒤에 형용사면 2형식 문장이죠. 그러면 2형식 동사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워크가 1형식 동사니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사 나오겠죠. 그러면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1형식 동사니까 1형식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를 꼭 일치시켜서 써야겠다. 계속해서 2형식 문장 볼게요. 2형식 문장은 보어로 이제 형용사 나온다고 했었죠. 해석도 기억하세요. 2형식 문장 해석하는 거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고요. 명사가 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I am happy, happy가 형용사니까 2형식 문장. 그리고 be 동사는 2형식 문장에 쓰인 동사니까 이제 대표적인 2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토익 시험에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것처럼 주어 나오고
be 동사 보여주고 여기에 품사 뭐 쓸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품사가 당연히 뭐다? 얘가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주어 다음에 동사 뭐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문장이 끝나. 그럼 이게 몇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형식 동사를 떠올려야 돼요. 물론 be 동사가 보기에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지겠죠. 만약에 be 동사가 없으면 다른 이형식 동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계속해서 자, 3형식 문장 볼게요. I read a book. 자, 동사 뒤에 a book 명사 나왔죠? 이런 문장을 이제 3형식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동사 read가 쓰였으니까 이런 read 같은 동사를 이제 뭐라고 부르겠어요? 3형식 동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영어에서 동사 뒤에 뭐 쓸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3형식 동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3형식 문장에 쓸 수 있는 동사를.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품사를 쓸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목적어인 명사나 대명사를 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주어 다음에 동사 뭐 쓸까요? 그런데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문장이죠. 그럼 3형식 동사를 써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어에서 3형식 동사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동사가 3형식 동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를 외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토익 처음 하는 입문, 기초 지금 하는 분들인데 동사를 너무 많이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 같은 입문자 또는 초급자들은 3형식 동사 나중에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동사를 외워? 좀 외울 게 적은 동사들. 예를 들어서 1형식 동사 많지 않아요. 3형식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 다음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는 정말 몇 개 없어. 그리고 4형식 동사. 4형식 동사도 몇 개 없어요. 그리고 5형식 동사. 이것도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1, 2, 4, 5형식을 우리가 외울 거예요. 3형식은 외우지 않고 만약에 시험에 어떤 동사가 나왔는데 내가 외운 동사가 아니야. 1형식이나 2형식, 4형식, 5형식 동사에서 외운 동사가 아니면 아, 이 동사는 3형식 동사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게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동사, 몇 형식 동사? 이제 4형식, 5형식 동사 있잖아요. 그 예문들 좀 보고 그다음 해야겠습니다. 4형식 동사 보시면요. I give my friend a present. 여기 보면 이제 동사 뒤에 명사 2번 나왔죠. 이렇게 2번 나오는 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온 4형식 문장이죠.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4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때 동사는 대부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금 보면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give가 나왔죠. 근데 give 말고 4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이 더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동사의 뜻은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 주어 다음에 주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품사 뭐 쓸까요? 물어보면요. 품사 뭐 쓸까요? 물어보면 자, 이거 두 개의 빈칸 중에 예를 들어서 앞에는 명사하고 대명사 써 있고 뒤에 빈칸이 나오면 여기에 당연히 뭘 써야 돼? 명사나 대명사를 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앞쪽이 빵꾸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앞에 어떤 품사를 또 써야 돼? 명사나 대명사를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4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4형식 문장 만들어줄 수 있도록 문장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를 빵꾸 내고요.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2번 오는 거야.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가 2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4형식 문장인지 알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는 주다라는 4형식 동사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다음 이제 5형식 문장 예문 보겠습니다. 5형식 문장 The present makes him happy. 자, 5형식 문장 여러분들 동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 나오고 목적보로 형용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 지금 보면 동사 make 뒤에 힘이라는 대명사 나오고 happy라는 형용사 나왔죠. 그러니까 5형식 문장인 거죠. 5형식 문장 해석할 때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이도록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물은 그가 행복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토익 시험에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내요. 자, 지금처럼 동사를 보여주는데 오형식 문장에 쓰는 동사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사를 외우면 오형식 문장에 쓰인 동사 보여주고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뒤에 빈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오형식 동사인지 알면 우린 여기다 품사를 뭐 써야 돼요?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거꾸로 주어 보여주고 자, 여기에 동사 뭐 쓸까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 있고 형용사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동사 뒤에 명사 있고 형용사 있는 거 보고서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지 알아봐야 돼? 그치, 5형식 문장인지 알아봐야죠. 그래야지 여기다 5형식 동사를 쓸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동사의 종류를 품사 문제라든가 동사의 종류 문제 풀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들을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제 예문을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동사를 외우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형식 동사부터 순서대로 이제 외우겠습니다. 자, 일형식 동사예요. 처음 첫 번째 줄에 work, expire, proceed 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적어놓은 거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ork 뒤에 만약에 품사가 나온다면 어떤 품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부사를 써야겠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쓴다든가. 토익 시험에는 work 뒤에 부사 쓰는 게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work cooperatively 협력하여 라든가 또는 열심히 일하는 뜻의 hard가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열심히 일합니다. 협력해서 일합니다. 세트로 기억해 두시고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expire 만료되다 이것도 일형식 동사고 그 옆에 있는 proceed 나아가다 많은 분들이 이거 3형식 동사인 줄 알고 오해하거든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동사의 종류를 알면 이게 단순하게 동사의 종류 문제 풀 때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능동태, 수동태 때도 이 동사의 종류를 써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잘 외워두시면 능동, 수동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account for, agree on 이게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줄과는 다르게 여기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죠.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와도 당연히 일형식 동사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들은 전치사를 왜 써줬냐면요. 거의 수거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account 뒤에는 항상 전치사 for이 나와요. 가끔 토익 시험에 account 뒤에 전치사 뭐 쓸까요? for 쓸래요? as 쓸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않으면 뭐가 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account for, agree on. 그리고 arrive at, arrive on. arrive의 경우에는 전치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at이 나올 때도 있고 on이 나올 때도 있고 여기엔 없지만 in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from이 정답인 적도 있습니다. arrive from 하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도착합니다. arrive at이나 on, in은 어디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participate in, participate는 항상 in만 씁니다. 어디에 참가하다. 그 다음 collaborate with 또는 collaborate on. with 쓸 때는 누구누구와 협력하다라는 뜻이고요. collaborate 다음에 on 쓸 때는 뭐뭐에 대해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둘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일형식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되죠? 그죠? 외울 게 사실 많지 않죠? 하지만 페이크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입문반이라 여러분들한테 모든 동사를 다 알려드리진 않아요. 너무 많이 드리면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최근 시험 위주로 그리고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보다 빈도수가 낮거나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원할 때 그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comply with, 뭐뭇을 준수하다. comply 다음에 항상 with 쓰는 겁니다. 그리고 enroll in, 어디에 등록하다. 항상 in 쓰는 거고요. interact with, 뭐뭐와 소통하다. serve as, 뭐뭐로 근무하다. participate, 이건 아까 나왔던 거죠. refrain from, 뭐뭇을 삼가하다.
register for 뭐뭇에 등록하다, result in 뭐뭇을 초래하다. result의 경우에는 result from도 있습니다. result from.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 열심히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뜻만 아시면 될 겁니다. 뭐뭐 때문에 발생하다 이 정도로. 마지막에 specialize in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수거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하나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요.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세요. 토익 문제 풀 때는 항상 보기 먼저 보는 겁니다. 문장 보기 전에 보기를 탁 보고서 뭘 하는 거냐면 이게 문법 문제다, 어휘 문제다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그래서 문법 문제의 특징은 보기에 있는 단어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슷해요. 앞에 부분은 특히 비슷하고 뒤에 부분만 약간 다르든지 아니면 앞에만 약간 다르고 뒤에가 같든지. 반면에 어휘 문제는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 4개 보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어휘 문제예요. 그런데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건데 그 해석해서 푸는 것 중에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는 해석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뭘 써먹어야 되냐면 동사의 종류를 써먹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오답을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것. 근데 지금 보면 이 동사어휘를 써야 되는데 이 동사어휘 뒤에 뭐가 있어? 더 스프링 피크닉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이게 몇 형식 동사를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온 걸 보니까 그렇죠. 3형식 동사를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동사 중에서 3형식 동사만 정답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해석이 자연스러워도 1형식 동사는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B번의 인롤은 우리가 아까 1형식 동사로 외웠던 거죠. 인롤 뒤에 전치사 뭐가 나온다고 했어? in 나온다고 했죠. 어디에 등록하다. 그리고 participate도 마찬가지로 1형식 동사 중에서 전치사 in 나오는 동사예요. 어디에 참가하다. 고하고 attend만 안 나왔었죠. 제가 그랬어요. 안 나오는 동사는 대부분 3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이 둘 다 3형식 동사면 참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3형식 동사고요. 하나는 1형식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고가 들어가는 유명한 예문 아세요? 나는 학교 갑니다. 영작해 보세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뭐라고 해요? I go to school 이렇게 해야죠. 그럼 문장을 보니까 몇 형식 문장이죠? 전치사 이거 to죠. 그 다음에 명사 나왔죠. 그러면 go는 1형식 동사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 1형식 동사 go는 쓸 수가 없어요. 반면에 D번의 attend는 우리가 외우지 않은 동사로 3형식 동사입니다. 참석하다. 옆에 있는 participate와 뜻이 굉장히 비슷하죠. 어디에 참가하다, participate in. 그리고 참석하다, attend. 뜻은 비슷하지만 participate는 1형식 동사, attend는 3형식 동사. 따라서 D번의 atten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보니까 confirm, 확인하다. 한 번도 외운 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룬 적이 없죠? 이거 3형식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require, 요구하다. 이것도 3형식 동사고요. repair, 수리하다. 이것도 3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3형식 동사입니다. 아니었으면. 반면에 D번에 있는 expire, 만료되다. 이거 우리가 외웠던 거란 말이죠. 몇 형식 동사로? 1형식 동사로. 그 다음 동사 뒤를 보세요.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 on이 나왔죠. 그럼 이게 몇 형식 동사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1형식 동사 쓰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이 expire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가 아무리 이 문장에서 해석이 자연스럽더라도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답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2형식 동사 볼게요. 2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근데 이제 비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뜻이 별로 없어요. 2형식 문장에 쓰는 동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별 뜻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뜻을 적어놨거든요. 크게 세 종류예요. 비동사 빼놓고 하나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와 비동사의 뜻은 이단데 이게 비슷해? 잘 못 느끼는 분들은 봐봐요. You look
ugly. 자, 여기 뭐뭐인 것 같다라는 동사 중에 look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ugly는 못생긴이라는 형용사지. 그럼 너는 못생긴 것 같다 이거죠. 비동사하고 뜻이 뭐뭐인 것 같다와 비슷한지 어떻게 하냐면 look 대신에 비동사 써봐봐. 그럼 어때? 해석이 you are ugly니까 너는 못생겼다. 너는 못생긴 것 같다. 너는 못생겼다. 자, 이 두 문장 들어보니까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잘 생각해봐. 어떤 말 들었을 때 더 기분이 나쁜가 본인이. 못생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못생겼다라는 말 할 때 기분이 나빠? 둘 다 기분이 나쁘죠? 그냥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둘 다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동사도 이제 이다와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그 동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면 seem, 뭐뭐인 것 같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뭐인 것 같다는 동사 중에서는. 그 다음 look. look을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못생긴 것처럼 보인다. 또는 너는 못생기게 보인다. 그렇게. 그래서 가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너는 못생기게 보인다면 이거 못생기게니까 못생기게 이렇게 뭐뭐하게라고 해석되는 거 부사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뭐뭐처럼 보이다 이 동사가 그렇게 해석될 때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할 때는 이형식 동사니까 반드시 이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보호인 형용사가 와야 돼요. 만약에 부사가 오면 몇 형식이에요? 1형식 문장이죠. 그러면 얘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 없어집니다. 원래 look의 뜻을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보다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look at me, 예를 들어서 look at me 많이 쓰잖아. 나를 봐라. 이거 look 다음에 and 나왔어. 그러니까 몇 형식 문장이에요? 1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이 뜻이 1형식 문장이니까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아. 그러면 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땐. 반면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뭐뭐 보다 이렇게 못하고 2형식 문장이니까 2형식 동사의 뜻 뭐뭐인 것 같다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거 외우세요. 뭐뭐인 것 같다는 뜻 네 가지. seem, look, appear, feel. feel도 뭐 느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형식일 때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동사들 뒤에 형용사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계속 뭐뭐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계속 뭐뭐이다. 계속 뭐뭐이다. 이다하고 되게 비슷하죠. 앞에 계속만 붙여준 거죠. 이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stay하고 remain. 그래서 stay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계속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stay calm, 계속 차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stay를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머무르다일 때는 일형식 동사예요. 제가 쓰는 이 일자는 첫 번째 뜻이 아닙니다. 일형식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물결이 나와야 돼.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근데 머무르다라는 stay라는 동사의 특징은 뒤에 물결 나올 때 꼭 장소와 관련된 말만 씁니다. 장소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면 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y 뒤에 calm 쓸까요? calmly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calmly라는 부사가 장소와 상관없는 단어예요. 왜? 차분하게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뜻일 때는. 일형식 문장일 때 이런 뜻으로 써야 되는데 얘는 장소만 장소만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형식 동사일 때는 뜻이 지금 나타난 대로 계속 뭐뭐이다니까 계속 또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에요. 나중에 꼭 stay 뒤에 형용사 쓸까요? 부사 쓸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형용사가 답이야. 헷갈리면 그냥 형용사 찍으세요. 그 다음에 remain도 있는데 remain도 stay와 마찬가지로 계속 뭐뭐이다라는 뜻보다는 뭐가 더 유명해요? 우리한테는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더 유명하죠. 이것도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땐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물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결로 나오는 것은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tay하고 똑같아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이 형식일 때는 계속 뭐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remain profitable. 자, 이거 이제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죠.
수익이 나는, 그래서 여전히 수익이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뭐 비동사하고 똑같이 뭐 is profitable, 여전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가 아니라 수익이 납니다. 위에 거 쓰면 여전히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remain과 stay는 여전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익숙한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대표적인 되다는 become이죠. 뭐뭐가 됩니다. 그리고 get도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토익 시험에서는 become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get. 그리고 그 옆에 있는 grow도 있어. 원래 grow는 잘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땐 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되다. 그 이외에 토익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go bankrupt, 파산하다. 이거는 왜 go 다음에 형용사까지 같이 써줬냐면요. bankrupt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go밖에 안 써요. 그냥 세트로 쓰셔야 돼요. become bankrupt 이렇게 안 써요. 왠지는 몰라. 그냥 외워. go bankrupt. 그 다음 run short도 마찬가지로 short 앞에 오는 동사는 run만 써요. 주로 run short, 부족해지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 있는 동사가 이 형식 동사의 전부입니다. 많지 않아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 동사들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거꾸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어떤 동사 생각한다? 지금 나온 비동사 또는 뭐뭐인 것 같다, 계속 뭐뭐이다, 되다라는 동사를 생각한다. 자, 예제 하나 같이 볼게요. 지금 역시 보기를 먼저 보면 result, 초래하다, 전치사 in 나오는 일형식 동사라고 했었죠. remain, 남아있다는 일형식 동사, 계속 뭐뭐이다는 이형식 동사, receive, 받다, 삼형식 동사, 그리고 revise, 수리하다, 정정하다, 고치다, 이것도 삼형식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온 동사들은 대부분 이제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죠? 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unchanged, 변함이 없는 이런 단어가 왔어. 변함이 없는. 품사가 뭐 같아요? 그렇죠. 형용사죠. 뭐뭐한, 뭐뭐인이라고 끝나면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은 지금 이형식 동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보기에서 뭐가 이형식 동사라고 그랬어요? remain이 이형식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뭐가 힘들어? 그렇죠. 동사를 외우는 게 힘들지.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오늘 외우면 언제 까먹어? 내일 까먹겠죠. 그죠? 그럼 내일 다시 외우시면 됩니다. 그걸 한 5번만 반복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사가 이제 남아있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4형식 동사로 갑니다. 3형식 동사는 건너뜁니다.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입문반 때는 또는 초급반 때는 외우지 않습니다. 위에 반 가서 또 더 높은 점수를 원할 때 그때 외우셔도 늦지 않으니까. 자, 4형식 동사 외우는데 4형식 동사는 대부분의 뜻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그 send A, B, A에게 B를 보내주다, offer A,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제공하다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bring A, B, A에게 B를 가져와 주다, grant A, B, A에게 B를 수여하다, 수여하는 게 주는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lend A, B, A에게 B를 빌려주다. 그래서 주다라는 동사들만 쫙 나왔어요. 이게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동사들이야. 이거 기본적으로 꼭 외우시고요.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4형식 동사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give A, B 하고서 옆에다 give B to A 이렇게 놨죠. 이게 앞에 거는 A에게 B를 줍니다인데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 쓰게 되면 몇 형식의 구조예요? give 다음에 B라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 to가 나왔잖아. 그러면 명사 한 번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는 건 이건 3형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give가 4형식 동사긴 하지만 4형식 문장에만 쓰는 게 아니라 3형식 문장에도 쓸 수 있어요. 이게 토익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 어떻게? 지금처럼 me, to, some, help. 자, 여기다 동사 뭐 쓸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고칠게요. 이렇게 blank some helps to my friend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동사 뒤에 명사 한 번 나오고 some helps 도움 그 다음에 전치사 to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게
3형식의 구조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동사의 종류를 배운 상태에서 1, 2, 3, 4, 5형식 있는데 4형식 동사 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왜? 3형식 문장이니까. 그런데 4형식 동사가 3형식 문장에 쓸 수 있어요.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 뒤에 to가 잘 나와요. 목적어 뒤에 to가.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는 3형식과 똑같이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고 to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해? 에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뒤에 거에게 줍니다라는 주다라는 뜻의 동사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give A, B만 외우지 말고 give B to A, send B to A, offer B to A, bring B to A, 그리고 grant B to A, lend B to A. 이 B to A가 보이면 4형식 동사를 또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제 볼게요. A, B, C, D 보기를 먼저 보니까 offer를 제공하다. 자, 4형식 동사죠. replace 교체하다. 안 배웠죠? 이거 3형식 동사입니다. suggest 제안하다. 이것도 안 배웠어요. 3형식 동사고요. earn 벌다. 이것도 이제 3형식 동사예요. 안 배운 건 대부분 3형식 동사입니다. 지금 이제 문장을 보니까 is 다음에 ing 써서 진행형 만드는 거예요. 진행형. 그 다음에 new customers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20% discount, 20%의 할인이라는 명사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2번 나온 상태죠. 그럼 몇 형식 문장이 떠올라야 돼요? 4형식 문장이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도 4형식 동사를 쓰셔야 돼요. 보기에서 뭐만 4형식 동사다? offer만 4형식 동사다. 그래서 얘가 정답인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5형식 동사입니다. 5형식 동사는 이게 다예요.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죠. 이 4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 5형식 동사예요. 시험에. make, keep, live, find. 그래서 이 동사들 나오면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목적보로 형용사 잘 나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 여기에 빵꾸 잘 나요. 근데 이 동사들을 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형용사를 쓸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쓰냐면 부사를 많이 써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외우는 게 포인트야. make, keep, live, find. 다 외웠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외울 수 있잖아. make, keep, live, find. 다 외웠나요? 혹시 다 잘 못 외웠으면 잠깐 포즈 누르고 make, keep, live, find. 동사가 많지 않을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굉장히 많죠. make, keep, live, find 반복해서 해도 되고 혹시 외우는 게 정말 힘든 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녹음하세요. make, keep, live, find. 그리고 벨소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거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 벨소리를 바꾸면 그 사람이 전화 올 때마다 make, keep, live, find, make, keep, live, find 여러분들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쉽게 외울 테니까. 자, 예제 보죠. 예제. bringing, keeping, helping, promot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ing. 지금 이제 동사에다 ing 붙인 꼴이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동명사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봤죠? 난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는 분들은 나중까지 좀 참으시면 됩니다. 동명사라는 게 있어. 동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워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못 풀어도 별로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배우면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동명사가 나오면 가로를 치는 게 원칙이에요. 가로를 치는 게. 가로를 치는데 어디까지 치냐면 지금 같은 경우 동명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요. 동사가 나오면 끊어주는 겁니다. 이게 동명사 가로치는 방법이에요. 동명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의 방법. 가로치는 방법. 그리고 나서 가로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동사의 종류를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써먹냐면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게 동명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동사에다 다 사실은 ing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만들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일형식 동사에다 ing 붙이면 이게 동명사 되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 이 일형식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이 뒤에 나와야 될 품사는 물결만 나와야 돼. 이형식 동사에다 ing 붙이면요. 그러면 형용사만 나와야 돼요. 3형식 동사에다 ing 붙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품사가. 느낌 들어? 명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대명사나? 혹시 이 느낌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동영상 처음부터 다시 2강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4형식에다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어. 그럼 이 뒤에 품사 뭐가 나올 것 같아? 명사 2번? 이런 느낌 들어요? 5형식에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면 5형식 동사에다가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명사 한번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반드시 동명사를 만들어주면요, 가로를 치고 그 가로 안에 품사 배열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동사의 종류 때와 똑같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동명사 때 다시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동명사를 알아보는지라든가 어떻게 가로치는 건지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쳤다고 가정하면 이 안에 품사의 배열 순서를 보세요. 자, our customers, 고객이라는 명사 나왔죠. 그죠? satisfied는 뜻이 뭐죠? 만족해야 하는 이라는 뜻이야. 그럼 품사가 뭐야?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가 나온 구조예요. 그럼 이게 몇 형식 동사에서 온 동명사겠어요? 몇 형식 동사에서 온 동명사.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거 몇 형식? 그렇지, 5형식. 그러면 bring, 이거 몇 형식에서 우리 배웠어? 4형식. 가져와 주다. keep은 기억나? make, keep, leave, find 5형식. help는 한 번도 안 배웠죠? 이건 좀 복잡한 동사인데 뭐 1형식도 쓰이고 3형식도 쓰입니다. 그 다음 promote,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3형식. 그래서 지금처럼 5형식이 보이면요, 5형식 동사인 keeping이 답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를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동사의 종류를 외워도 뭘 볼 줄 알아야 돼? 몇 형식 문장인지 볼 줄 알아야 돼. 몇 형식 문장인지 볼 줄 아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1강에서 배웠죠. 혹시 그거 아직도 못 본다면 다시 1강으로 백. 1강을 완벽하게 아는 게 토익을 제일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야 될 말들, 문법에 대한 것들 다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파7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7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자, 이메일도 글에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보면요, 항상 처음에 이렇게 뭐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to, from 나오는 것,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subject, 이게 이제 주제죠, 제목. 이때 조심할 거는 이런 것들을 소홀히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편지를 언제 썼냐가 실제로 답과 관련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적혀 있는 거 힌트 얻으시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하고 이제 받는 사람 나오는데, 이때 이메일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메일 주소가 나올 때 골뱅이라고 하죠. 이 뒤에 부분이 똑같으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회사 동료예요. 그래서 이메일에서 주소만 봐도 이 사람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눈치를 쉽게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sunconsultants.com이니까 이 회사에서 둘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가에 대한 글이고요. 그래서 대충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메일의 경우에. 물론 항상 이메일에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 글을 왜 썼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충.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Hi Ben 하고서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agreeing to cover for me. 동의해줘서 고마워요. 뭐를? Cover for me. 나를 커버해 주는 것에 대해서. While I'm on vacation next week. 내가 다음 주 휴가 가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휴가 가서 자리에 없는데 나를 커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는 편지 쓰는 거죠. 그래서 둘이 동료라는 게 확실히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first of all 이런 거 나오면요, 무엇보다도 이런 말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말고도 또 할 말이 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쪽에. 근데 자세히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고 글이 왜 썼는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참고만 해두세요.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할 말이 더 있다라는 거, 그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쪽에 계속 보시면요,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역시 편지와 비슷하게 sincerely 이런 것도 쓰고, 그리고 이 사람 이름 쓰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서명을 하냐고 필기체로 쓰겠죠. 이 부분 서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이름 나옵니다. 직책도 이제 같이 나왔죠.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근데 제가 첫 번째 1번부터 아니고 첫 페이지에 2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8-7의 문제가
대부분 두 문제에서 5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씩 원래 읽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읽는 겁니다. 5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뭐 2문제나 3문제 둘로 나눠서 한꺼번에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 2, 3번 문제가 있으면 이 정도는 한꺼번에 다 읽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다 읽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What is implied about Ms. Reynolds and Mr. Donaldson?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은 뭡니까? imply가 무엇이 암시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 둘이 동료였죠. 보면 they attend the general meeting, 총회에 참석했다. They'll be meeting outside for lunch. 점심 먹으려고 밖에서 만날 거다. They are co-workers. 그들은 동료다. 그러니까 답이 C예요. 이걸 동료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 이메일 주소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걸 찾을 때 보기에 있는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의 3문제를 동시에 기억하면 처음부터 찾으러 가는 거죠. 3문제를 한꺼번에. 그때 먼저 나오는 정답을 먼저 알려주는 것부터 먼저 푸시면 돼요. 지금은 2번 문제에 대한 답이 2번 문제에 대한 답의 힌트가 맨 위에 있으니까 2번 문제 답부터 체크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1번 문제입니다. 미즈 레이놀즈가 왜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죠? 여자가 이제 이메일 쓴 거고 받는 사람은 벤이었죠. 거기서 보니까는 우리가 아까 고맙다는 편지였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기에. 뭐 여기선 중요한 업무를 나열해 주려고 또는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고 to ask permission to take a vacation 휴가 허락을 받으려고 요청하려고 마지막에 schedule a meeting with office manager office manager와의 회의에 일정 잡으려고 고맙다라는 편지였는데 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읽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first of all 나오면 뒤에 이거 말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야겠죠. I also want to give you an idea about what tasks should be prioritized while I'm away. 자, 이 부분 내가 또 너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what tasks should be prioritized. 자, 이거 prioritize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업무가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다라는 뜻이죠.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에. 그러면 이 편지를 쓴 본론은 사실은 고맙다라는 것보다 네가 뭐부터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 A번에 to list some important task. 중요한 업무를 나열해 주려고. 그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ioritize 이 단어 어렵죠?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사실은 A번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쓰지 않고 재표현했단 말이에요. 재표현했다는 걸 paraphrase 했다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 나오면 쉽지만 그냥 맞춰서 그림 맞추듯이 맞추면 되지만 단어를 바꾸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What does Mr. Reynolds do at the office every morning? 아침마다 레이놀드 씨가 뭐 합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해라라고 뭐부터 먼저 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 보면 The first thing to do every morning.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is to check your message. 너의 메시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체크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겠죠. And see if there are any message coming in from our office manager, Mr. Rick. 이 사람한테, office manager한테 온 편지가 있는지 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평소에 메시지를 체크한 거니까 A번, checks messages coming from the office manager.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세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테스트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보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result creates interest appears. 4개의 단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게 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체크할 것. 그리고 단어들이 어휘 문제면 당연히 같은 품사예요, 토익에서는. 같은 품사니까 초래하다, result, create, 만들어내다, interest, 관심을 끌다.
그리고 appear, 나타나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동사는 내가 그랬죠? 뜻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동사의 종류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 같은 경우에 전치사 in이 나와. 일형식 동사니까 뭐뭇을 초래하다. 그 다음에 create는 삼형식 동사예요. 우리가 외우지 않은 동사죠. interest도 우리가 외우지 않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삼형식 동사. appear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웠었죠. 몇 형식 동사로 외웠어요? 이형식 동사로 외웠었죠. 근데 이제 이형식 동사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appear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익숙한 뜻이 있죠. 뭐가 있어요? appear.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럴 때는 동사의 뜻이 바뀝니다. 일형식 동사로. 어차피 잘 쓰이는 뜻이니까 둘 다 기억해 두세요. 일형식일 땐 나타나다, 이형식일 땐 뭐뭐인 것 같다. 자, 일단 문장을 보면 몇 형식 문장인지 알아내야겠죠. 문장에 동사를 지금 써야 돼. 왜? 이따 동사니까. 동사를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clear and vivid. clear은 뭐 뚜렷한, vivid는 생생한, 이미지 명사죠. 그래서 뚜렷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이렇게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나와서 삼형식 문장인 거예요. 삼형식 동사 쓰시면 돼요. 삼형식 동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create랑 interest가 있는 겁니다. create가 interest가 삼형식 동사인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result가 일형식 동사인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appear 우리가 뭐뭐인 것 같다라고 이형식 동사에서 외웠잖아. 그럼 이거 제끼는 거죠. 그러면 B번하고 C번은 여러분이 삼형식 동사인지 모르더라도 A하고 D가 확실히 삼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얘네들로 답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 동사의 뜻은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삼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다 외우지 않는다. 대신 아니온 동사가 나오면 삼형식으로 생각하고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자연스러운지.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interest라는 동사의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interest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끌다라는 동사로 반드시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이 아니면 목적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미지가 목적어잖아? 그럼 interest의 목적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상 얘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많이 나오는 동사니까 interest 외워두세요. interest는 목적어로 꼭 사람을 갖고 온다. 그래서 답이 B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comply, conform, remind, agree 생김새가 다 다른 단어 4단어가 나왔거든요. 뜻은 comply, 준수하다. 우리 외웠었죠? with가 나온 일형식 동사. conform은 확인하다, 외우지 않은 동사, 삼형식 동사. remind, 이것도 외우지 않은 동사, 삼형식 동사.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agree, 동의하다, 전치사 옷 나온다고 외웠었죠? 일형식 동사. 지금 보니까 뒤에 his interview appointment. 자, 인터뷰 약속이라는 이건 복합 명사고요. 하나의 명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뷰 약속을 이라고 목적을 갖고 오는 동사를 써야 돼요. 따라서 A번의 comply나 D번의 agree는 처음부터 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석이 자연스러워도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B번의 confirm이나 remind가 답이 될 텐데, 자, C번에 있는 그 remind라는 단어, 상기시키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동사의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앞에서 했던 interest와 똑같이 목적으로 반드시 사람만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삼형식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에게라고 해석해줘요. 목적어를. 이 사람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요. 상기시켜 주는 내용은 안 나옵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온다면 여기 뒤에 오브를 써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목적어인 사람에게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로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리마인드가 정답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얘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집어넣고 해석을 해서 물론 자연스러워야겠죠. 인터뷰 예약을 컨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의 컨펌이 되는 거죠. 혹시 보기에 A나 D번을 골랐던 분들은 동사의 종류가 맞지 않으면 문장에 쓸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역시 먼저 보기 먼저 보죠. recall, 회상하다. 3형식 동사 안 외운 거니까. collaborate, 협력하다. 이거 외웠었나요, 혹시? 외웠었죠? collaborate 다음에 전치사 with 또는 on쓰는 일형식 동사로 외웠어요. 뭐뭐에 대해 협력하다 또는 뭐뭐에 대해 협력하다,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provide, 제공하다. 3형식 동사 안 외웠었죠? employ, 고용하다. 이것도 안 외웠었죠? 3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빈칸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뒤에 전치사 with가 나왔어. 그럼 몇 형식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형식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외운 collaborate 쓰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보기 먼저 봅니다. regard, 간주하다. 3형식 동사. 우리가 안 외운 거니까. involve, 포함하다. 이것도 안 외웠죠? 3형식 동사. serve, 이건 외웠었나요? 그렇죠. 외웠었죠? 근무하다. 뒤에 뭐가 잘 나와? 전치사 as가 잘 나오는 1형식 동사로 외웠었죠? 그리고 conduct, 이것도 안 외운 동사예요. 실시하다, 이행하다. 3형식 동사입니다. 빈칸에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 뒤에 전치사 a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이 C번의 serv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인 미스터 설리번이 치프 컨설턴트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A번에 wait, 기다리다. 이거 외웠던 거죠? 전치사 for 나오는 일형식 동사. remain, 자, 이거 두 가지였어. 남아있다, 일형식, 계속 뭐뭐이다, 이형식. 그죠? expire는 만료되다, 일형식 동사로 외웠었죠? 그리고 delay, 이건 우리가 안 외운 동사예요. 그러니까 몇 형식 동사겠어? 추측했을 때. 안 외우면 몇 형식이다? 대부분 3형식이다.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그럼 몇 형식 문장인지 알아야겠죠? 지금 보니까 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그 뒤에 더 프로젝트 명사 나왔어요. 그럼 몇 형식 동사 필요해요? 3형식 동사가 필요하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의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랙티스 테스트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알아보죠? 이번 시간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동사의 종류는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장의 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동사의 종류를 나눈다고 했죠. 1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부터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까지. 그래서 1형식 문장에 쓰는 동사는 동사 뒤에 물결 오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2형식 문장에 쓰는 동사는 보어가 오는 동사. 보어 자리에 오는 품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가 2형식 동사고요. 대표적인 동사는 be 동사, 그리고 뭐뭐인 것 같다라는 seem, 되다라는 become, 그 다음에 계속 뭐뭐이다라는 stay, remain, 그런 동사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3형식 동사, 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형식 동사,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동사였죠. 반드시 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2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형식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 나오는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동사는 make, keep, live, find 4가지 있었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외울 것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의 종류에 대한 거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